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 가장 먼저 버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환갑을 넘긴 한 중년 여성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분노보다 침묵이 남고 복수보다 선택이 남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불륜을 확신한 건 증거가 아니라 직감이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아침에 커피를 내밀 때 그가 고맙소라고 말하는 대신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그 순간, 제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을 때 움찔하며 피하던 그 몸짓,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거라고, 갱년기 증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고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급하게 먹고 나갔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함께 나누던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소소한 대화조차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그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에서 낯선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그것은 숨길 것이 생겼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은행 앱을 켜봤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내역. 수신자 이름은 김지은.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붓고 퀭한 눈, 깊어진 주름, 삶에 지친 60대 여자의 얼굴.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울지 않겠다. 참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그때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기로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착한 아내, 순한 아내로 살아온 제 인생.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먼저 아무 일 없는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그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남편이 식탁에 앉으면 웃으며 맛있게 먹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설 때는 다녀와요, 조심해요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닫히면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커피를 홀짝이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출력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가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강남의 한 원룸 오피스텔. 김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된 월세 계약서. 저는 그곳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추적 끝에 알아낸 주소를 손에 쥐고 오피스텔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추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한 여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는 근처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장을 보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도 분노도 아닌 묘한 연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장을 본 여자가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가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분 얘기인데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만으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저는 괜찮아요. 카페에서 차분히 얘기해요. 근처 조용한 카페.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여자의 침착함으로 차분히 물었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네. 그 사람한테서 얼마 받고 만나요? 한 달에 50만 원? 아니면 더? 그 여자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이 마치 제 어제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아줌마가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저는 여자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족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 남편과 한 여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의 첫사랑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남편은 결혼 전 헤어진 여자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리자 경제적 지원만 했다고. 40년 동안 비밀로 했다고. 자신도 최근에야 생부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고 그 사람은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가족한테 말할 수 없다고,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달 50만 원은 생활비라고 주셨어요. 제가 일을 구하는 동안만이라고 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 장례 비용도 모자라서.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배신감의 거대한 폭발. 40년 동안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저와 결혼하면서도 매달 다른 여자의 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쓰며 10원 단위까지 아끼는 동안 그는 비밀 계좌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 평생 미안해하며 산 동안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줘서. 아줌마 제발 그 사람한테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의 복수는 더 정교하고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서류 뭉치를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오피스텔 계약서, 그리고 김지은의 가족사진.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어떻게든 알아냈어요. 4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살았다는 것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이혼해요. 재산은 7대 3으로 나눠요.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 40년 동안 매일 밤 당신 옆에서 잠들던 나한테는 왜 제발이란 말이 없었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하지만 그 애는 잘못이 없어. 그 애는 딸이야. 제발 그 애만은 건드리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온정마저 사라졌습니다. 딸, 당신한테 딸이 있었어? 40년 동안 아이 없는 우리 부부라고 했잖아.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평생 자책하며 살았잖아. 근데 당신한테는 딸이 있었던 거야?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작고 마른 제 손에서 힘이 솟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애를 건드리지 않을게. 대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모든 걸 말해줄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저는 약속대로 김지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만나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한 과정, 제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모든 것을 숨겨왔는지. 당신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당신을 숨긴 거예요. 나한테도, 당신 엄마한테도, 당신한테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재산 목록, 보험증권, 심지어 유언장까지 보여줬습니다. 유언장에 김지은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게 당신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에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김지은은 울면서 서류를 찢었습니다. 40년간 쌓인 제 분노가 이제 그 여자의 분노가 되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태어난 것도 제 잘못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지은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그 여자의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렸지만 그 여자는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제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런 내가 될 줄 몰랐어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산의 70%를 받았고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갔고 김지은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40년을 살던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긴 승자처럼요. 하지만 밤이 되면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켜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혼자 밥을 먹지만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모든 것을 이긴 여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고 빌 때, 제가 법정에서 이겼을 때, 저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결코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재산도, 집도, 명분도 다 얻었지만 이긴 사람의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멀어졌습니다. 복수가 너무 과했던 거 아니야? 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조카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이모가 너무 무섭게 변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속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투명 인간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40년을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복수의 성공담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배신한 사람도 많은 것을 잃지만 복수의 인생을 건 사람은 더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복수를 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이것이 끝난 뒤 내게 남을 것은 무엇인가? 저는 지금 이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승리한 여자로서가 아니라 복수를 선택한 대가를 치르는 여자로서. 밤이 되면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 속에서 제 자신과 마주합니다. 착한 아내도 복수하는 여자도 아닌 진짜 나 자신과.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복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